정부의 환율 방어 대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서학개미들에게 최고의 달러저가 매수 타이밍을 선물한 꼴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환율 1470원 재돌파, 외환 보유액 비상이라며 연일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1420원대로 눌러준 덕분에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구간을 국가공인 세일 기간으로 인식하고 달러와 미국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2일까지 순매수액만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이 성장하지 않는 국내 시장을 떠나 확실한 수익을 쫓아 대이동하는 구조적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오늘 분석은 이 냉혹한 자금 흐름의 진짜 의미를 파헤칩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무려 26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기록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곡간을 여러 달러를 시중에 풀었고 그 결과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 1400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과 같았습니다. 1400원을 터치하면 모두가 큰일 났다며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400원은 이제 천장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헐어 1420원대로 눌러줬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을 환율 안정이라고 읽지 않고 정부가 만들어준 인위적인 괴리라고 읽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1470원인데 정부가 억지로 1420원에 묶어놨으니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환율이 떨어지자마자 알람을 맞춘 듯 달러 매수에 나선 것은 투기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한 고도로 이성적인 베팅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논리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 막아야 한다는 1차원적인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물가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욕구입니다.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추격 매수를 하고 환율이 내리면 저가 매수 기회라며 더 사들입니다. 즉 오르면 올라서 사고 내리면 내려서 사는 무한달러 매수 루프에 갇힌 형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줘도 왜 자본이 안 돌아오나라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대 수익률의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봅시다. 코스피는 지난 10년간 박스권에 갇혀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 반도체, 빅테크 혁명을 주도하며 우상향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쫓아 흐를 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에서 혁신이 폭발하는 미국 경제로 자산을 이민 보내는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과세 혜택은 마치 물이 새는 배에 계속 타고 있으면 구명조끼 하나 더 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튼튼한 배로 갈아타길 원하죠. 본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정책의 혁신 없이는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떠나간 자본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권의 움직임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러라이제이션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쥐고 있는 레깅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제 몸만 챙긴다라고 비판하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원화 가치는 불안정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서둘러 환전해서 환차손 위험을 떠안을 CFO는 없습니다. 즉 기업들조차 원화를 결제 통화로만 쓸 뿐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은행 창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지난달에만 11.4% 급증했고 달러 보험 판매액은 1년 새 2배가 뛰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위해 달러를 사지만 예금과 보험 가입자는 생존을 위해 달러를 삽니다. 원화만 들고 있다가는 내 자산이 녹아내리겠구나라는 공포가 학습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조적으로 달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 투자자, 즉 서학개미들의 수준이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옆집 철수가 삿대라는 말에 휩쓸리는 부하 내동형 투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출하 일정까지 꿰뚫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가들입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 대책을 발표하면 그 정책의 허점을 분석해 역이용할 정도로 스마트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애국심으로 국내 주식을 사주세요라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된 시장만이 이들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를 보며 한국 정부의 방어 능력 한계치를 계산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누르기 위해 달러를 소진할수록 역설적으로 원화의 기초 체력은
달러는 약해지고 투기 세력에게는 한국 원화는 공략하기 쉬운 먹잇감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고환율을 유노멀로 인정하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뜯어고쳐서 자본이 제발로 돌아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정부의 인위적 방어는 그 이민 비용을 대주는 꼴이니 당분간 환율 하락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